이번 주 경제 이슈를 쪽집게처럼 골라서 신나게 이야기하는 시간, 신들린 경제 꼬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색이 안 좋으십니다. 아, 왜냐면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경제 하시는 분들은 다 안 좋을 것 같아. 이 코인과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러게요. 예, 뭐 환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과 이란 무력 충돌, 중동 전쟁의 시작? 물음표. 신나는 뉴스입니까? 신나는 뉴스입니까? 원고에 써 있는데 이거는 뭐 답을 들어보나 마나 안 나는 뉴스죠. 아, 뭐. 이거 가지고 신나실. 난 사실 전쟁에 있어서 신난다는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 경제 어쨌든 측면에서만 봤을 때. 네, 경제 측면을 봤을 때 신 안 나죠. 근데 그럼요. 일부 약간 또 방산주 사신 분들은 주가가 와 정말 또 일부 약간 코스닥에 약간 조금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네. 그날 막 상한가를 가긴 하더라고요. 아, 방산이요? 네.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은 우리 무기 안 쓸 것 같은데도 그러네 그래요? 원래 코스닥은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겁니다. 스토리로. 그렇구나. 네. 예. 아니 왜냐면 우리 지금 씨가 요번에 사실은 이제 대통령 새 대통령 취임하고 뭐 그니까요. 허니문 랠리다. 그래서 솔직히 뭐 천천히 기록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꺾였습니다. 이게 복병이에요. 취임 이후에 계속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내심 야 어디까지 가나 어. 한번 기록 좀 세우나 예.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외부 변수에 의해서 꺾였다는 예.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8거래일 만에 금요일 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요 생각보다도 그 하락폭은 좀 적어요.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어? 그런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0.87% 하락했거든요. 예. 이게 과거에 이렇게 약간 그 전쟁 나고 막 이러면 특히나 이날 이제 유가가 7% 올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원유 수입해다 쓰는 나라기 때문에 예. 이 유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음. 그런데 이 정도 하락한 거는 저는 굉장히 선방했다. 그 혹시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냥 폭격하고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하도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게 좀 있는 건가요? 아니 근데 그 말씀하시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요? 네, 아니 네. 이건 뭐 그 실질적으로 뭔가 네. 데이터가 나온 건 아닌데 제가 왜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우리나라와 북한의 이제 대치 상황을 해외에서 보는 거하고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아. 우리는 뭐 미사일 쏴도 그냥 쐈나 보다 약간 불감증이라고 약간 예, 또 예, 문제 맞아요. 삼는 분들도 있지만 예. 약간 중동도 약간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에는 실제로 이제 그 최고 무슨 그 군을 통치하는 예. 그분 이번은 좀 크긴 커요. 네, 예전과 그분이 다르게. 죽기도 하고 이래서 좀 크긴 합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보면 미국 3대 증시도 이제 금요일 날 예. 사실 그 목요일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제 터진 거니까 금요일 날 나스닥 뭐 다우지수 다 1% 넘게 하락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충격은 있는데 어허.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충격이 그 생각보다는 예. 적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지수 떨어진 것도 지수 떨어진 건데 유가 오른 게 너무 크거든요. 아, 네. 또 물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그 CPI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 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아.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들 막 야 이제 물가 오른다 너 관세 전쟁 때문에라고 했는데 트럼프가 그 물가가 딱 공개가 되면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러면 내 정책에 맞았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트럼프가 항상 내가 맞았잖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큰 소리를 치거든요. 예. 그런데 그 물가 오른 걸 다 뜯어보면 사실 다른 물가는 좀 움직였는데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 움직이는 게 조금 심상치 않은데 예. 유가가 다 해줬어요 역할을. 아, 유가가 안정적이었구나. 네. 그런데 근데 이렇게 되면 맞아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제 6월달 소비자 CPI 나오면 6월은 이제 좀 지나갔고 이제 네. 7월 CPI 보면 이제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또 이제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스텝이 꼬이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고요. 어제 밤에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렇게 또 한마디를 하셨더라고요. 뭐라고요? 네, SNS에다가 내가 이란과 이스라엘 그 협상 이거 조금 있다가 이제 얘네 이제 얘기할 거다. 그래서 좀 평화가 찾아올 거다. 뭐 예. 이렇게 이제 올렸는데 어허. 좋은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자, 속보가 지금 들어왔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합의를 바라지만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또 하나. 제가 어제 봤는데 그 뒷부분이 없었는데 그게 또 올라왔나 보네요.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조변 섞게 하는 분이라서 이분이 5분 전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방어 계속 지원할 것. 이러면은 왜냐면 이게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충돌은 뭐 항상 있어왔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삐삐 테러 이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이란 핵시설도 타격하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요격했는데 아이언돔 이 무력화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진짜 전쟁이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거나 장기화되면 쉽지 그러면 않죠. 세계 경제
엄청난 쉽게 타격인 타격이죠. 거죠. 엄청난 타격이죠. 네. 특히 우리 경제는 더 타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유가 원유 다 수입해서 쓴 나라니까. 예. 근데 트럼프야말로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즈니스맨이라서. 예. 근데 왜 이러시지? 알겠습니다. 저 일단 요거는 좀 어. 외부 변수기 때문에 좀 네, 지켜보도록 지켜봐야 될것 하시고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관세 협상. 왜냐면 협상의 하나 쪽 파트너니까. 네. 지금 어떤 상태예요?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금 일단은 중국과의 협상 쪽에 가장 이제 힘을 네. 모으고 있고요. 일단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출국하잖아요. 오늘 G7에서 지금 캐나다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우리가 G7 국가는 아닌데 초청을 받았고요. 예. 업적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어쨌든 정상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서 이제 뭐 회담, 한미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근데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서 아마 우리 이제 관세 얘기 좀 할 것 같고요. 뭔가 조금 그래도 오래 얘기 안 해도 뭐 하나라도 한마디라도 맞아요. 오고 가는 거 보면 대충 힌트가 나오잖아요. 이게 또 이게 의미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약간 수뇌부가 약간 공백 상태였기 때문에 예. 이 뭔가 고위급에서 만나서 뭔가 고공 플레이하는 그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근데 이번 이제 실무만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고공 플레이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나오니까 예. 거기서 조금 약간 틀을 좀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가 머니머신 얘기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도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지금 일단 우리 같은 경우에는 7월 8일 전까지 예. 유예 90일 해줬잖아요. 줄라이 패키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유효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뭔가 계속 연장하는 느낌이고 예. 그리고 어제 로이터 통신이긴 한데 조금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이 중국과의 관세 협상 이거 8월 8일인가 아무튼 그게 이제 마감 시한이 있는데 이걸 연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런던에서 만났는데. 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중동 전쟁이 쳐졌잖아요. 예. 여기 이제 히토류가 또 무기의 히토류가 다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중국과 여기서 관세 협상 결렬되거나 뭐 이렇게 안 좋게 끝나면 갑자기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러면은 전쟁까지 타격이 있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봉합 잠깐 일단 연장시키자라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 보도했는데. 얼마 전에 양쪽 다 톤다운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출 금지 해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현재는 전쟁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 시간을 벌었다. 이게 근데 중국에 좋은 건지 미국에 이런지 잘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럼 우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수 있어요.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트럼프의 약간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갑자기 중동 전쟁이 발발하면서 예. 우선순위 그 자체가 이제 바뀌어버린 상황이고 트럼프가 왜 전쟁 관련해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참. 네. 알겠어요. 아니 내일도 또 바뀔 수 있어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주식 얘기 좀 해보죠. 잠깐. 코스피 5천 시대. 이건 이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했던 얘기거든요. 어쨌든 초반 취임 초기에 좋죠. 주가 흐름은 좋아요. 네. 뭐 이대로 가면 5천 갈 것 같아. 이대로만 가면. 근데 저는 약간 그런데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공약이 코스피 지수 5천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냥 코스피 지수의 뭐 상승을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걸 공약으로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수단을 그렇죠. 아니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얼마를 간다는 게. 근데 앞서 이제 이명박 정부부터 해가지고 뭔가 이런 그 상징적인 숫자를 내세워서 747 옛날에. 그렇죠. 나는 경제 대통령이다. 나는 실용적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코스피 5천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에 맞는 수단으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 상법 개정안 얘기하고 있고요. 그건데 재계선 반대하잖아요. 반대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사실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재계 산업계가 있고요. 이 금융 투자업계가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서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이요. 3일부터 엄청 사고 있거든요. 그 선거의 다음 날 4일부터. 왜냐? 바로 그 이른바 상법 개정안, 그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밸류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세계에선 당연히 뭔가 자기들의 경영에 대해서 간섭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간섭이지만 좋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산업계에서 약간 전횡을 휘둘러 왔다면 그게 아니라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제도 자체가 개편된다라고 보면요. 투자업계에서는 당연히 환영할 만한 일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뭐길래 제도화 되나? 이거는 신 나는 거예요, 안 나는 거예요? 뭐 신나고 안 나고 할 게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 이거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왠지 네. 저한테는 약간 소리 없는 아우성 같은 거. 무슨 소리? 코인이 원래 아. 스테이블 안 하는 언스테이블 하잖아요, 코인이. 그렇죠. 예? 네. 불안하잖아. 널뛰기 많이 하니까 그쵸. 주식에 비하면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란 거는 그러면 제가 그냥 느끼기에 뭔가 이렇게 코인의 변동성을 좀 줄이는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스테이블은 안정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정적인데 뭐에 안정적이냐?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격이 안정적인 게 아니라요. 그래요? 담보되는, 대응되는 자산에 대해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담보되는, 대응되는 자산이 뭐냐? 바로 달러입니다. 달러 연동하는 코인을 네.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의 그럼 가격은 변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변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우리 환율 변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환율이 1,400원대일 거고 1,300원일 때가 있죠. 1 USDT는 1달러인데 이건 스테이블한데 1 USDT가 1,400원이야 1,300원이야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변동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달러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예. 그러니까 저처럼 코인 안 하는 사람들이 네네. 코인을 좀 의구심 있게 바라볼 때 식 어. 자체가 야 쟤네는 무엇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의 가치를 담보를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이 스테이블 코인은 그걸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달러에 대해서 안정적이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달러에 대해서 어떻게 안정적이지라고 하면 해당하는 만큼의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발행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네. 고객이 와가지고 이제 100만 달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테더사예요. 예. 100만 달러 누가 갖고 왔어? 그러면 100만 달러 어치의 테더를 찍어줘요. USDT라고 하는 예. 스테이블 코인을. 그럼 이걸 갖고 와서 고객은 자기가 알아서 막 뭔가를 하겠죠. 예. 그 다음에 나서 만약에 100만 달러 어치 USDT를 저한테 들고 오면 저는 다시 100만 달러를 내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뭐 하냐? 100만 달러 받아갖고 뭐 하겠어요? 이자 놀이 하겠지. 뭐. 그래서 이제 국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미국 국채. 왜냐하면 다른 주식 투자했다가는 원금이 깔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미국 국채를 들고 가고 있고요. 예. 왜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하려고 하냐? 제가 아까 구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더사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제가 뭐 하겠어요? 미국 국채 산다 그랬죠. 예. 그러면 미국,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거 예. 국채 찍어가지고 빚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일해야 되는데 예. 지금까지 이 국채를 사주던 중국과 일본이 안 사고 있어요. 이제 팔고 있어 이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국채 누가 사주지 보니까 갑자기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애들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지금 현재 지난해만 놓고 보자면 테더라는 회사가 미국 국채를 산 그 순위를 보자면 국가별 순위를 보자면 7등인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국채가 한국과 독일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테더라. 온 돈으로 그렇게 샀대. 얘네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갖고 오면 그거 찍어서 준다고. 그렇게 해서요. 네네. 야 그렇구나. 어쨌든 미국은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데 맞아요. 이만하는 게 없긴 하겠네요. 이만한 게 없어요. 네.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도 이거 가능해요? 왜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요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서 국부 유출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 디지털 자산 기본법 이런 것까지 발의가 됐다던데. 아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스테이블하다고 말씀드릴 때 테더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 하나는 진짜 분명 말씀드렸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테라 루나 약간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근데 요거는 좀 다른 게 뭐냐면 스테이블한 구조를 유지하는 게 아까 미국 국채라는 실물 자산을 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테라 루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알고리즘 깨지면 가치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근데 이게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시키면서 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이런 거 다 금지시켰어요. 실물 자산이 있어야지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테라루나 사태 또 나는 거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약간 좀 사실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블 코인은 결국 뭐예요? 그 해당 통화가 얼마나 널리 쓰이느냐죠. 근데 우리 원화가 그렇게 국제적인 뭔가 결제 수단인가를 보자면 아니죠. 너무 아니 냉정하게 아니지 뭐. 네, 일본에서는 좀 받고 동남아에서 좀 이렇게 팁 줄 때 받지. 일본에서도 안 받는 것 안 같은데 받나요? 아무튼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너스 네, 우리가 그렇구나. 뭐 스테이블 코인 한다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 원화의 뭐 그 결제 지역이 넓어지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으로 한국은행이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거 도입을 준비한다던데 요거하고 스테이블 코인은 뭐가 달라요?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돈을 전자적으로 바꾼 거.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어렵구나. 네. 코인도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도 나왔네. 아유 이거 스테이블 코인하고 은행 요게 공존할 수 있어요?
이게 공존이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스테이블 코인과 은행은 공존할 수 있겠죠. 왜냐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중에 아까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 은행도 있으니까요. 그래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지금 미국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을 보면 사실 빅테크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테크 기업도 예. 이제 은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면 기존 은행이 좀 싫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싫어하죠. 그래서 그거 로비 되게 많이 했는데 결국 최종적인 법안에서 미국 법안에서는 빅테크 금지 규정이 빠졌어요. 아이, 그렇겠죠. 머스크가 있는데. 예? 그리고 저 트럼프 아들들도 코인 만들어. 네. 그래서 아마 나오고 테슬라 코인 나올 수 있습니다. 애플 코인 나올 수 있고요.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개발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신들리 경제 여기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고란 경제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